안녕하십니까. 1일1강 논어강독의 박재입니다. 갑자기 여름이 되니 엄청나게 더위가 느껴지는데요. 이 논어라는 책은 사실은 좀 따뜻한 말씀이 많아서 이 더운 여름보다는 추운 겨울에 읽으면 내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좋은 책이라고 옛 선현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열치열, 그러니까 더위는 더위로 맞서자. 이 논어의 따뜻한 온기를, 이 더위를 맞서는 아주 좋은 방편으로 한번 삼으면서 오늘 논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톡 쏘는 사이다 맛 같은 이야기들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폭력적인 이야기, 또 선정적인 이야기, 아니면 신비로운 이야기. 사실 우리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얘기는 이렇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또 신비한 이야기들에 귀가 쏠리게 되어 있는데요. 공자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안 하셨다는 논어의 구절이 나옵니다. 자, 탁 쏘는 맛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 속에는 우리의 일상석을 벗어난 신비와 허위가 가득하기에 공자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이 구절, 논어에서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어책을 한번 같이 펴보시죠. 503쪽입니다. 1일1강 논어강도 503쪽 수리편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너무나 많이들 들어서 알고 있는 구절인데 7글자밖에 안 됩니다. 자, 불어, 괴력, 난신. 괴력, 난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괴력난신, 괴력난신. 괴상하고, 역, 폭력적이고, 난, 혼란스럽고, 신비한 이야기들. 귀가 솔깃해지는 그런 주제 아닌가요? 얼마 전 드라마 부제 중에 괴력난신이라는 부제가 들어간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 태종과 세종 시기에 구마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를 몰아내는 그런 도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연속극, TV 연속극이었는데 이 드라마가 방영되자마자 바로 막을 내렸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등장한 다양한 소품들이 우리 조선시대 것이 아니라 이 중국 사람들의 문화를 반영한 소품들이라 그래서 정말 말들이 많았는데요. 더군다나 이 마귀가 나오고 또 악마가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태종과 조선시대에 횡행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꼈을 드라마였습니다. 거기에 부제가 괴력난신, 바로 논어의 이 구절입니다. 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괴상하고, 힘력자 역은요, 폭력적이고 왜 힘센 사람들의 이야기들, 나는 혼란스럽고 난잡한 이야기들, 또 신은 신비로운 이야기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보편적인,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좀 독특하고 이상하고 괴이하고 좀 신비스러운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괴력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앞에 자, 불어라는 세 글자가 붙습니다. 자, 공자는 아니 불자에 이야기할 어자. 괴력난신에 관련된 이야기는 평소에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논어란 책은요, 좀 사이다 같은 톡 쏘는 맛은 없어요. 하기 시습지면 불용요로와 배우고 익히는 것이 인생에 참 기쁜 일이야. 좋은 친구가 있어서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니 참 즐거운 일 아니겠어? 톡 쏘는 얘기는 아니죠, 이 논어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톡 쏘지 않는 논어책에 대해서 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선정적이진 않고 좀 괴상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맛이 우러나오는 그 느낌? 일명 사골 국물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맛이 탁 입맛에 팍 들어오진 않지만 이렇게 우리면 우릴수록 나오는 그 진한 국물맛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논어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논어라는 이 책의 특징이 뭐냐라 그러면은 너무나 일상적인, 너무나 상식적인, 그래서 언뜻 보기엔 좀 지루해 보이는, 그렇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묘한 맛과 매력이 나오는 뭐 이런 느낌의 책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요, 좀 이렇게 좀 특별하고 괴상하고 이상하게 얘기를 해야 좀 유튜브 구독률이 팍팍 올라갈 텐데, 뭐 천당과 지옥 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뭐 보이지 않는 그 왜 그 공중부양 같은 이야기들, 또 아니면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운 이야기들, 괴이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유튜브 제목에 딱 정해놓고 그런 얘기를 해야 사실은 좀 요즘 말로 구독률이 확 올라가고 조회수가 높아집니다. 뭐 전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머리를 박박 밀어갖고 그냥 여러분들 앞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딴다든지, 좀 아니면 옷을 갖다가 좀 이렇게 왜 막 선정적으로 입는다든지. 그런데요, 공자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나 봐요. 내 비록 인기도 없고 나에게 주목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난 가장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제로 너희 제자들과 이 세상에게 내 이야기를 하겠다. 이게 전 유교의 가장 중요한 철학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누군들 인기를 얻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사람의 눈을 끌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더 독특하게 해야 결국은 요즘 말로 하면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데, 자불어 괴력난신이라 공자는 괴상하고 폭력적이고 혼란스럽고 신비적인 얘기를 입에 담지 않으셨다. 참 논어의 베스트 문장 10 안에 전 이거 집어넣고 싶어요. 공자는 괴력난신을 통해서 인기를 얻으려 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눈에 들려고 하지 않았다. 비록 이 시대에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가장 인간이 살아가는 날마다 가장 평범한 이야기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비록 지금은 당신들의 눈에 들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2500년 동안 그 보편적 이야기들은 울림을 가질 것이다. 아마 이런 확신을 가졌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막 독특하고 팍 쏘는 이야기를 해서 당장은 클릭수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게 지속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업이 기본과 그리고 상식을 무시한 채 뭐 독특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잠깐은 물론 뭐 고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지만, 그러나 베이직이 강한 기업이 결국은 오래 가지 않을까요? 저는 경전, 이 유교 경전이라는 것의 핵심들이 그런 거예요. 결국은 가장 상식적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 인류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 점이야말로 저는 유교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사유의 기반이다. 제 스스로도 많이 자제를 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일명시화하지 말자. 그냥 평범하고 뭐 무미, 특별한 맛도 없지만, 그러나 왜 공기와 물이 맛도 없고 향기도 없지만 질리지 않듯이 그냥 담담하게 제가 읽은 논어의 이야기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장 평범하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나다운 논어의 해석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 논어를 좀 같이 읽고자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뭐 혹세무민이라 그러죠. 세상을 혹하게 하고, 무민, 사람들을 속일 문자죠. 속여서 결국은 이익을 취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그래서 이 맛없는 맛, 향기 없는 향기, 그 맛이야말로, 그 향기야말로 가장 위대한 보편적인 맛이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오늘 강조하면서 이 구절, 자불어 괴력난신이라. 자, 이제 괴력난신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쓰세요. 인생이라는 게 뭐 특별하고 괴상하고 뭐 신비스러운 인생도 물론 뭐 의미가 있겠지만,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건 역시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냥 평범한 나만의 일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응원하면서, 자, 같이 읽어보죠. 자불어 괴력난신.
이거 뭐 특별히 읽을 것도 없네요. 공자는 괴상하고 폭력적이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위대하다는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가장 일상적인 것이 가장 영원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과 같이 그런 일상적이고 평범함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일일강 논어강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